안녕하세요. 사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총정리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네 가지인데요. 실무적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많이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앞에 두 영상보다 오늘은 실무적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두시면 올해 말까지 증여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입니다. 기본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적용되는 기본세율을 말합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증여는 무상거래, 돈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거래하는 금액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여에서는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여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돈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물건, 권리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전부 포괄하는 포괄주의 증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세율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의 반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를 했다가 취소했어요. 그렇게 되면 증여재산을 반환하게 되는데 이때의 과세 문제는 기본적으로 증여세 과세 기간 해당 월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반환을 하시면은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보기 때문에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금전 같은 경우는 보통예금이 대표적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기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계좌에 입금이 되면은 바로 증여로 의제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여세 신고 기간이 지나버렸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시 3개월의 여유 기간을 줘서 다시 주어지는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하시면은 재반환되는 부분은 과세 문제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이미 증여 신고를 한 부분은 증여세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증여 관련해서 증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유류분 소송 때문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일정 부분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거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에는 수중자가 자력이 없고 조세채권을 확보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연대납세 의무도 부담을 지우는데 연대납세 의무자가 증여세를 납부를 할 경우 수중자에 대한 증여를 보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중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또는 거주자이지만 주소 거소가 불명확한 경우, 이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은 연대납세 의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증여로 재차 과세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중자가 거주자인 경우도 연대납세 의무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재차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 조건은 수중자가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고 그리고 조세채권을 위해서 강제 징수를 해도 수중자한테서 조세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재차 증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일반적인 증여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데요. 타인에게 이제 주어지는 무상증여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이재민 구호금품이나 치료비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직계비속 등의 피부양자에게 해당되는 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 비과세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일정 부분은 또 비과세를 해주는데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보의금,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혼수용품으로서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 비과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이웃 돕기 성금 비과세 되고, 특이한 점은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해서 증여받는 금액, 취득가액의 5% 이하, 전세가액의 10% 이하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장애인이나 등록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도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연간 보험료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세가액 불산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비과세라고 부르는데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재산, 공익신탁재산, 조건부 비과세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비과세 두 번째는 장애인이 증여받는 재산입니다. 장애인이 받는 증여재산은 평생 5호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데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신탁회사에 신탁을 해야 되고 해당 장애인이 신탁 수익의 100% 수혜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탁기간은 종신이어야 됩니다. 생존기간 도중에 만기가 도래할 때는 얼른 갱신을 해서 종신으로 만기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부담부 증여를 요즘에 많이 하는데요. 어제도 제가 부담부 증여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 부담부 증여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인수 가능한가입니다. 인수 가능한가의 의미는 결국은 수중자가 경제적 상환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인데요. 경제적 상환 능력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산 배제라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이 10년을 합산해서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를 하는데 10년 합산해서 배제되는 증여재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회성 증여로 보는 증여의제가 있습니다. 증여의제는 뒷부분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증여 모양은 증여가 아닌데 사실상 증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린 비과세 증여재산 합산 배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증여재산, 공익목적 출연재산 합산 배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는 한도가 4만 제곱미터 이하, 초지 14만 8,500제곱미터 이하, 산림지 29만 7천 제곱미터 이하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세율 10%, 20%,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인데 특례세율로 10%, 20%만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 그 다음에 가업승계용 주식 증여 이 두 가지는 10%, 20% 저율 과세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산에 들어가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이제 상속이 일어나면 그때 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기본적으로 수중자별로 판단을 하는데 과세 단위는 증여자별, 공제는 수중자별 이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공제, 수중자별 공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배우자, 남편이 부인한테 6억, 부인이 남편한테 6억 그래서 쌍방향 6억입니다. 그래서 도합 부부간에 12억까지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직계존속 5천, 미성년자 2천, 그 다음에 직계비속 5천, 직계비속이 부모님한테 증여를 해도 5천만 원 비과세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인데 친족은 친척 플러스 인척입니다. 그래서 친족은 6촌 이내 혈족, 인척은 4촌 이내의 친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례 증여 두 가지 있는데요. 특례 증여는 이 창업자금은 5억까지 공제, 그러니까 5억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업승계용 주식 증여는 무려 10억까지 비과세입니다. 다음 두 번째 특례세율 10%, 20% 적용되는 증여재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창업자금 과세 특례입니다. 창업자금은 기본적으로 5천만 원 비과세를 받았지만 또 추가로 5억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그런 특례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건은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받는 수중자 아들이 만 18세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창업하셔야 되고 증여를 해주는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셔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은 조부모, 할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창업자금은 기본적으로 50억이 한도인데 직원을 10인 이상 고용을 해서 창업을 하실 때는 무려 100억까지 저율 증여로 과세 받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증여세 계산은 창업자금은 5억을 비과세 해주고 한도 50억 또는 100억까지 단일세율 10%로 저율 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창업자금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중고자산을 인수하면 창업으로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은 중고자산은 50%까지 인수를 해도 창업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세를 이렇게 싸게 매겼잖아요. 싸게 매기고 이 창업자금의 사후관리 요건, 지금 말씀드리는 7가지 추징사유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2년 내에 창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4년 내 이 창업 목적의 자금을 모두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창업한 해당 업종 이외로 자금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추가 창업 자금을 받은 다음에 당초 창업과 무관한 업종에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후관리,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으로 인한 가치 증가분, 창업에서 돈을 번 금액을 창업 이외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후관리 10년 요건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창업하고 증여를 받고 10년 이내 폐업이나 휴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부채가 많아서 또는 상속으로 폐업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가지는 이 창업자금 증여 특례, 저율과세 특례하고 다음에서 설명드리는 가업상속 주식 증여 특례는 중복이 안 된다는 사실, 중복을 하시면 위반이기 때문에 추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례세율 두 번째입니다. 가업승계용 주식 증여 특례. 이 부분은 이제 가업상속 특례하고 비슷한데요. 요건은 이렇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아들이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이어받을 목적으로
주식이나 출자 지분은 이제 뭐 유한회사나 이런 회사 형태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최대 1,000억을 한도로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업 승계형 주식 증여세 특례에서는 세율 구간이 10% 구간도 있고 20% 구간도 하나 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0억까지는 10억 빼고 과세 표준이 60억까지는 10%고 그 이상 전부는 단일세율 20%로 적용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업승계용 주식도 이제 저율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있는데요. 사후관리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신고기한이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 안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또는 3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되는데 취임을 안 하면은 추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동안 가업을 유지하지 않아도 추징이 되겠습니다. 가업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사 근무를 하지 않거나 휴업이나 폐업을 해도 지분을 감소시켜도 추징 사유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창업자금 특례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중복을 하시면 요건 위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추징 사유 주의하시고요. 주식 증여 특례에 2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승계를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2명이 하셔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도 가업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지분 100%로 보시면 되거든요. 개인 사업자는 1인이 다 100% 승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승계를 하시면은 개인 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증여받은 아들이나 또는 아들의 배우자, 며느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셔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에 대한 특이한 사례 2가지인데요. 법인을 활용하는 증여 특례가 되겠습니다.